너희에게는 한 푼도 없을 줄 알거라. 내가 너희들을 한참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자식들이 놀란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보는 거겠죠. 민수야, 임원이 됐다고 연락도 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대단한 효자 난 것처럼 행동하니? 내가 아파서 전화했을 때는 병원비 아깝다며 참고 살라 했지. 어머니,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쪼잔하게 그러지 마세요. 둘째야, 너는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부동산 전문가가 됐다고? 그동안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막내, 넌 또 어떻고? 요양원 보내놓고 한다는 소리가 재산 관리?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니?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내가 왜 요양원에 왔는지 알아? 너희가 서로 책임 떠넘기고 나를 짐짝 취급해 자식들 손에 요양원 들어올 바에는 내 스스로 여기 오는 게 나을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와서 땅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달라지니? 내가 너희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구나. 자식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72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텔레비전에선 평소처럼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지만 전 그저 멍하니 앉아 있네요. 10년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자식들은 셋을 뒀어요. 큰아들은 대기업 임원이고 작은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죠. 막내딸은 프리랜서 작가예요. 다들 바쁘다고 하네요. 너무 바빠서 엄마 생각할 시간도 없나 봐요. 지난달부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에 한 번만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어머니,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다음 주에는 어떠세요? 그래. 다음 주에 그렇게 하자. 일주일 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많이 아파서 일어나질 못하겠어. 어머니, 늙어서 몸 성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다 그런 거죠, 뭐. 또 병원 가면 돈만 많이 나오고.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또 참았죠.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동네 의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자식들 생각에 그러지도 못했네요. 작은 아들은 더 심했어요. 설날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가게가 너무 안 돼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요. 그래, 힘들지. 괜한 부탁을 했구나. 형한테는 제가 못 왔다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체면도 있고. 명절이라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줘야 할 것 같아서 통장 다 털어 준비했는데 결국 보내지도 못했네요. 막내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긴 하는데 올 때마다 한숨만 쉬어요. 엄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직은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 지내는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각자 생활이 있어서 자주 못 오는 거. 그래. 잘 알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오랜만에 자식들이 다 모였을 때였어요. 제사를 지내기 전 언성이 높아져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서로 싸우고 있더군요. 형이 큰아들이잖아. 어머니는 당연히 형이 모셔야지.
야, 내가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 넌 가게 하면서 시간 될 때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오빠가 시간이 더 자유롭잖아. 야, 너희 둘이 1억이야? 막내인 내가 글도 쓰고 시간도 자유로운데. 양심이 있으면 어머니는 너가 모셔라.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서로 얼굴이 벌개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엄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누군가는 모셔야 하는데. 그럼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거기가 제일 현실적인 것 같은데? 맞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더 좋겠네. 요즘은 자식들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고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다더라.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건데? 오빠들이 나보다 잘 버니까 좀 더 내면 되겠다. 무슨 헛소리야. 나도 빠듯해. 싸우지 말고 조금 더 알아보면 싼 데 있을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자식 셋을 키우느라 허리가 굽었는데, 이제는 짐이 됐나 봐요. 그만들 해라. 너희들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요양원에 가야겠구나. 제 말에 자식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더는 싸우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맞아요. 자식이 한다 생각하세요. 그냥. 됐다. 이제 그만 가보렴.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 자식들 학비 대느라 새벽부터 일했던 날들. 큰아들 회사 들어갔다고 좋아하던 날. 작은아들 가게 차릴 때 대출받아 보태주던 날. 막내 글 쓴다고 뒷바라지 하던 날.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그렇게 요양원으로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죠. 30년 살아온 집을 떠나려니 발걸음이 무거웠죠. 현관에 놓인 낡은 신발장, 장롱, 이제는 녹슨 창틀까지. 모든 게 저와 함께 늙어버렸네요. 사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저에게 슬픈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늙어버린 나를 외면하는 자식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더 외롭게 했죠. 어머니, 짐은 다 챙기셨죠? 이제 가시죠. 큰아들이 차키를 만지작거리며 재촉했어요. 둘째는 바빠서 못 온다. 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고, 막내는 멀리서 서성이기만 하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시설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 어서 들어가거라. 저희가 자주 찾아올게요.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자식들은 서둘러 가버리더군요. 퇴근 시간 전에 회사에 가봐야 한다는 큰아들, 거래처 미팅이 있다는 막내. 요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참 길게 느껴져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보면 30년을 넘게 살았던 우리 집이 자꾸 생각나네요. 낡고 오래됐어도 정이 든 곳인데. 이제는 낯선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만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루가 똑같이 반복되죠. 마치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 의욕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아 마음이 아파요. 다들 자식들 손에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의사인데 와이프 눈치 보인다며 요양원에 보내더군요. 저는 딸이 셋이에요. 다들 공무원이라 괜찮게 산다는데. 그럼 뭐 해요? 멀쩡한 지엄마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보내는데. 돈 있다고 대접받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은 대기업 부장인데 나도 마찬가지네요. 식사 시간마다 들리는 한숨 섞인 대화들이 제 이야기 같아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부모들, 이곳은 그런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자식들 면회 시간이 있어요. 그마저도 자주 오지 않는데 오늘은 막내딸이 왔네요. 엄마, 잘 지내시죠?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엄마, 저기, 집에 통장이랑 도장 어딨어요? 서랍 안에 있을 거다. 아,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혹시 집에 있는 서류들, 제가 정리해드릴까요? 또 돈 얘기네요. 찾아올 때마다 통장이나 도장, 서류 얘기만 하니 속이 쓰려와요. 큰아들도 비슷해요. 얼마 전에 왔다가 집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며 팔아버리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빈집을 그냥 두면 관리비만 나가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이 파는 타이밍이래요. 그래도 막상 파려니까 다시는 내 집으로 못 돌아갈 것 같구나. 엄마, 슬픈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작은 아들은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네요. 전화로 안부만 물어보다가 돈 얘기만 슬쩍 꺼내요. 어머니, 가게가 너무 힘드네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어머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생각 없으시죠? 매일 이런 식이에요. 자식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또 무슨 돈 얘기를 꺼낼까? 이러다 보니 어느새 자식이 찾아와도 그다지 반갑지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도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면회객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홍순자 할머니, 면회 오셨어요? 뜻밖의 손님이었어요. 우리 동네 이장님이셨죠. 어이구, 이장님. 여긴 어쩐 일로? 할매, 잘 지내시죠? 몰골이 말이 아니네. 여기 오고 더 늙은 것 같아. 그럭저럭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요. 이장님은 처음에는 어색한 듯 주변만 살피시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할매, 혹시 화성시에 땅 아직 가지고 계시죠? 아, 그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둔 거. 아직 있지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제 대답에 이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아이고, 역시 그러시구나. 할매, 축하해요. 팔자 좀 피시겠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 땅이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개발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가만 생각해보니 할매가 그 땅 가지고 계신 것이 생각나서. 순간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땅값이 천정부지로 뛴답니다. 지금 부동산에서들 난리가 났어요. 이장님의 말씀을 듣고 땅값을 알아보니 그 가치가 60억은 되더군요.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 그렇게 저에게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자식들에게 하면 어떤 반응일까? 그동안 자식들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서로 재산을 맡아달라고 말을 한 뒤 반응을 살펴보려 했어요. 자식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재산을 물려주기로 생각했죠. 며칠 뒤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일부러 한숨을 크게 쉬면서 말을 꺼냈죠. 아들아,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은 말이다. 그때 사놓은 땅값이 좀 오르는 것 같더라. 네? 땅값이요? 그래. 얼마 전에 부동산에서 몇 군데 연락이 왔었어.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갑자기 적극적으로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은 사기도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주면 좋지.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작은 아들은 제가 전화 한 통 없었는데도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혹시 그때 산 땅 개발된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아, 그래? 나야 여기 있어서 잘 모르지. 형은 알아요? 응, 내가 얼마 전에 말했지. 엄마! 그 중요한 걸 왜 큰형한테만 말해요? 막내한테도 애기했어요. 막내야. 너는 글도 잘 쓰고 똑똑하잖니? 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실은 내가 산 땅이 크게 개발될 것 같아. 땅값이 많이 오를 거래. 정말요? 어머님, 그럼 우리 집 땅도. 그래. 내가 한번 알아봐 주면 좋겠다. 한 달 새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도 비추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네요.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영양제 좋은 걸로 사왔어요. 엄마, 여기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제가 반찬 해다 드릴게요. 어머님,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식들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하던 애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찾아오죠. 심지어 평일에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큰아들이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예전에는 바쁘다며 전화도 잘 안 받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대박인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이 벌써 땅을 보러 다닌대요. 그래? 어머니, 이런 중요한 일은 제가 장남으로서 책임지고 처리해야죠. 동생들은 이런 거 잘 몰라서. 갑자기 그렇게 걱정해주니 고마운데 어색하구나. 제 말에 큰아들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그게 제가 이제라도 효도하려고요. 이제 저한테 땅 맡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매일같이 전화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상담도 하고 개발 계획이라면서 도면도 보여주고 심지어 자기 회사 중역들까지 데려와서 제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엄마,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도 생긴대요. 땅값이 최소 10배는 뛸 거래요. 그래, 내가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어머니, 이런 일은 전문가랑 상의해야 해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큰아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욕심에 찬 눈빛. 그동안 저를 외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효자가 된 것처럼 굴더라고요. 작은 아들도 더했어요. 형보다 더 노골적으로 나섰죠. 어느 날은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어머니! 큰형이 또 왔다 갔어요. 내 형이 가끔 들르긴 하더라. 어머니! 형 말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형은 부동산 하나도 모르면서 제가 요즘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게는 어떻게 됐니? 아, 그건 지금은 땅 개발이 더 중요하니까요. 어머니 땅이 완전 대박이래요. 근데 이거 빨리 처리해야 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류 가방을 열어 종이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제가 벌써 매매 계약서도 준비해왔어요. 엄마는 그냥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잠깐. 그게 무슨 소리니 이렇게 갑자기? 나는 아직 준비 안 됐다. 어머니, 절 믿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형보다 제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급기야 작은 아들은 요양원에서 저를 강제로 모시고 나가려고까지 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이런 시설 안 좋은 요양원에 있지 마시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시죠. 짐 다 쌌어요. 요양원 가라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니? 형이 먼저 어머니 모시기 전에 제가 모셔야죠.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셔야 재산 관리하기도 편하고. 아니, 제가 더 잘 모실 수 있고. 간호사가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저를 강제로 데려갈 기세였어요. 그동안 연락도 뜸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달라지다니. 막내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오빠들 욕을 하면서 엄마, 오빠들 너무하지 않아요? 돈 냄새 맡고 저렇게 달라지다니. 그런 거 같구나. 참기가 막히죠? 제가 변호사 불러올까요? 오빠들이 엄마 재산에 손대지 못하게. 그래도 너라도 나를 제대로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딸이 최고죠?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도 본색을 드러냈어요. 엄마, 사실 제가 글 쓰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출판사에서 원고를 몇 번이나 거절당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엄마 앞으로 된 땅 처분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자식들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어요. 서로 경쟁하듯 요양원을 들락거리고 재산이니 문선이 하는 얘기만 하고 한 달 전만 해도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는 결국 어느 날 자식들이 한꺼번에 와서 제 앞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형! 어머니 도장 훔쳐가려고 했지? 내가 다 봤어. 너나 잘해? 어머니 통장 내역 몰래 빼내간 건 누구야? 나는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고. 형은 아예 사기치려고 했잖아. 야, 너 어제 밤에 몰래 와서 어머니 서랍 뒤진 거 내가 다 알아? 오빠 둘 다 똑같아. 엄마는 내가 모실 테니 오빠들은 빠져. 너는 뭐가 달라서? 어머님 땅 팔아서 내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잖아. 요양원 면회실은 아수라장이 됐죠. 다른 방문객들이 쳐다보는데도 자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기만 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제 그만하거라.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놀란 듯 저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다들 진정하고 앉거라.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 자식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죠.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내 말 끝까지 들어. 자식들이 놀란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보는 거겠죠. 민수야, 내가 임원이 됐다고 연락도 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대단한 효자 난 것처럼 행동하니? 내가 아파서 전화했을 때는 어디 있었어? 어머니,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빠서 못 갔다고? 둘째야, 너는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부동산 전문가가 됐다고? 그동안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막내, 넌 또 어떻고? 요양원 보내놓고 한다는 소리가 재산 관리?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나?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내가 왜 요양원에 왔는지 알아? 너희가 서로 책임 떠넘기고 나를 짐짝 취급해 자식들 손에 요양원 들어올 바에는 내 스스로 여기 오는 게 나을 것 같더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땅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달라지니? 내가 너희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구나.
자식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도 마라. 땅 얘기 없었을 때는 전화도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더니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알아. 다 알아. 너희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 근데 말이야.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나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어.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기로 결정했다. 자식들의 눈이 커졌어요. 모든 재산을 독거노인을 돕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자식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못할 것 같니? 하지만 엄마!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셔야죠. 뭐? 기회? 이제 와서 효도한다고. 이제 와서? 너희에게 땅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해봤다. 만약 너희들이 서로 잘 챙겨주고 예전처럼 화목하게 돌아간다면 전부 물려주려 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 진짜 모습을 본 것 같구나.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 요양원에 오니 나 같은 부모가 많더구나. 주변을 둘러봐라. 너희 같은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이야. 나는 그 사람들한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자식들이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찾아뵙고 됐어.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은 집어치워.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재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랬어야지.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자식들의 얼굴이 하나둘 붉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돌아거라. 내 얘기는 다 했다. 다시는 재산 얘기로 찾아오지 말고. 나는 결정했다. 엄마, 제발. 자식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그들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실행하는 날이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죠. 요양원으로 돌아와 퇴원 절차를 밟았죠.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이제 제 집을 구하려고요. 요양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덕분에 많이 쉬었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네요. 그렇게 한 달 뒤, 저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넓지는 않지만 햇빛도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제 돈으로 산 집이라 마음에 들었죠. 자식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애원하듯 찾아오더군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큰아들이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며칠 전부터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매일 찾아오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아프다고 하실 때도 외면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아들은 더 처참해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만 보고 어머니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네요. 가게는 어떻게 됐니? 문 닫았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려고요. 어머니한테 진 빚도 꼭 갚을게요. 막내딸은 매일 편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글을 쓴다는 사람이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했네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삶에 충실하기로 했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정기적으로 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적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는 거죠. 할머니, 저는 자식이 넷인데 명절에도 안 와요. 저도 그랬어요. 힘내세요. 저희도 이제 홀로 쏘기 해야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식들이 전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함께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까운 시골로 꽃구경을 가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죠. 이번에는 제주도 가보는 건 어떠세요? 제주도요? 평생 가본 적이 없는데. 어머, 그동안 뭐하고 사신 거예요? 제주도도 한 번 안 가보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 이제는 제 발로 당당히 가보는 거예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독거노인 반찬 배달 서비스, 말동무 대어주기, 건강 체크. 제가 그동안 바라고 바라던 것들이 하나씩 실현되는 걸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제 혼자 드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다들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세요. 자식들은 여전히 찾아오려 하지만 전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 직원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하네요. 봄이 왔어요. 제 집 창가에 심어둔 꽃들이 피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꽃에 물을 주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네.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요. 어쩐지 제 마음도 그 바람처럼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자식들의 짐도 내려놓고 과거의 서운함도 내려놓고 이제는 알아요.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오늘도 전 봄날의 햇살을 받으며 글씨를 쓰고 있어요. 이제는 제 이야기를 쓰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어머니 배고프면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릇이랑 수저는 저기 있으니까. 며느리의 이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지금도 매일같이 아들 내외는 후회를 하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이 참담한 심정은 말도 못해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옷수선집을 운영한 지 어느덧 30년이 됐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려니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바느질 하나 제대로 못했던 제가 이제는 동네에서 옷수선은 제가 도맡아서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죠. 영희 씨, 아들 윤재 어떻게 컸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다며? 단골 손님들은 제 아들 윤재를 아기 때부터 봐왔죠. 그래서인지 윤재가 은정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동네 분들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으셔서 복 받으셨네요. 정말 그랬어요. 은정이는 첫 인사부터 달달한 목소리로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하며 쏙 마음에 들었죠. 아들이 결혼하고 첫 인연은 정말 꿈 같았어요. 남들이 자식 결혼하면 남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행복했어요. 이뿐만이게요. 정말 이쁜 손주까지 낳아 그동안 제가 고생한 게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강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야근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럼 우리 강이 내가 봐줄게. 그렇게 조금씩 며느리 은정이의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월세뿐만 아니고 생활비가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강의 대학은 어떻게 보내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며느리의 한숨 소리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윤재도 야근이 많은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앞날이 걱정됐죠. 은정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가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너희 이름으로 해줄까 해서. 어머님, 저희가 뭘 그런 걸. 은정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는 그게 감동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저 계산된 연기였나 봐요. 그렇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파트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저희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은정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죠. 윤재도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고요. 하지만 도장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은정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었던 아들 내외는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어졌죠. 제가 전화를 해도 지금 좀 바빠요? 라는 대답뿐. 손주 얼굴 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갔어요. 어머님,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던지는 은정이의 말투가 차가웠어요. 거실에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안사돈이 오셨더라고요. 어머, 어머님도 오셨네요. 저에게는 바쁘다며 모소개했었는데 안사돈이 있어 꽤나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럼 손주나 좀 봐주세요. 알았다, 내가 봐줄게. 그날 저녁 저는 거실 한켠에 손주를 보고 있었죠. 식사 시간이 되자 안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 윤재는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왜 거기 계세요? 여기 앉으세요. 안사돈이 자리를 권했어요. 어머님은 원래 이 시간에 안 드시잖아요. 저희 먹는 동안 손주 좀 봐주세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은정이 친정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윤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죠. 은정아. 그래도 시어머님인데. 친정어머니의 말에 은정이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 엄마도 참. 어머님이 편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신 거라 식사 준비도 못했어요. 그 순간 너무나도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에 당황하여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된 것 같아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제 그만 가보마. 현관문을 열기 직전 며느리가 쫓아나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갑작스레 찾아가니 불편했겠지라는 생각과 이 집에서 나는 불청객이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생각했어요.
옷수선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첫째 단이에요. 한 번 잘못 자른 천은 다시 붙일 수 없거든요. 이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영희야, 이제 너를 위해 살자. 평생 남 생각만 하다가 끝내 이 꼴이 된 거야.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됐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제가 주도하는 선택을.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째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옷수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강희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했어요. 김치볶음에 멸치볶음.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득 싸들고 아침 일찍 향했죠. 어머님,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싸오셨어요? 저희 냉장고 자리도 없는데 장조림이나 해오시지? 센스가 이렇게 없어서야.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은정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대충 받아들더니 싱크대 한쪽에 놓아두었죠. 하루 종일 강희를 돌봤어요. 간식도 먹이고 책도 읽어주고 정신없이 놀아주다 보니 제 끼니는 거른 채 어느새 저녁이 되었네요. 엄마! 배고파.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하고 들어온 며느리 은정이를 보자마자 강희가 보채기 시작했어요. 우리 강희 배고팠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은정이는 강희를 안아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나도 아침부터 손주 보느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네. 제 말에 은정이가 한숨을 쉬더니 냉장고를 열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잠시 후 은정이가 식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앞에는 빈 그릇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은정아, 이게 무슨... 어머님, 언제까지 어머니 음식까지 제가 해야 되나요? 배고프시면 알아서 드셔야죠. 이제는 시장하시면 직접 음식해서 드세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손주를 봐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강아, 이리 와서 밥 먹자. 은정이는 제 얼굴에 떨어지는 눈물도 모른 척 강희의 숟가락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며느리에게 윤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오늘 야근이야. 먼저 먹고 있어.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빈 그릇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자리였나 봐요. 제가 30년을 모아 장만한 이 집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에서. 빈 그릇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강아, 할머니 가볼게. 할머니, 어디 가요? 나랑 더 놀다 가요. 강희의 목소리에 발걸음이 떨렸어요. 은정이는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떠먹이기만 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렇게 집을 나와 걷던 도중 우연히 이웃 친구 순자 씨를 만났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언니, 나. 말을 잇지 못하고 순자 씨 품에 안겨 울었어요. 순자 씨의 집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하루 종일 손주를 보고 저녁 때가 되어 배고프다고 했더니 빈 그릇만 내밀었다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나온 거야? 순자 씨가 급하게 부엌으로 가더니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너무 하잖아.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다니. 언니,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속상해서. 잘못은 무슨. 이봐, 정신 차려. 평생 자식한테 올인하다가 끝나면 어쩌려고 그래. 순자 씨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어? 이제는 널 위해 살 때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마. 그리고 윤재 이놈 자식도 실망이네. 아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무심하니까 며느리한테 홀대받는 거야. 내가 다음에 만나면 이놈 혼내줘야겠어. 걱정하지 마, 영희 씨. 고마워, 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바늘 들고 밤새워 일하면서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김 변호사님,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행히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네요. 빨리 움직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단단했죠.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증여 취소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나니 그동안 짓눌렸던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죠. 이제 며칠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동안 조용히 계세요. 김 법무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 윤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윤재야, 내일 시간 되니? 어머니. 그게, 왜, 무슨 일 있니? 그게, 은정이가 집들이 한다고 해서요. 근데 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셔도 된대요. 친구들하고 친정 식구들이랑 조용히 하고 싶다나.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빼놓고 집들이를. 그래. 알았다. 어머니, 섭섭하시죠? 제가 은정이한테 말해볼. 아니다. 괜찮아. 너희끼리 해.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은정이네 아파트 앞을 지나는데 아이고, 사돈 어른 오셨네요. 은정이 친정어머님이 장본 봉지를 한가득 들고 계시더라고요. 집들이 가시는 길이죠? 은정이가 인테리어도 예쁘게 했다고 자랑하던데.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좀 급한 일이. 에이, 무슨 소리예요?
얼른 올라가요. 이미 거실에는 은정이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제가 온지도 모르고 친구들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고 있었죠. 여기 주방 봐.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시어머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인테리어는 다 새로 한 거야. 은정아, 너무 좋다. 시어머님이 이런 걸 다 주시다니. 그러게 복 받았네. 어머, 시어머님도 오셨네요? 은정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랑. 아이고, 내가 데리고 왔어. 사돈이 마침 지나가길래. 안사돈이 말씀하시자 은정이는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잠깐 부엌에. 은정이가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불편한데? 다음에 오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가방에 있던 서류가 떠올랐고 마침 김 법무사님에게서 문자가 왔더군요. 영희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 은정아. 난 가볼게. 네, 어머님, 죄송해요. 조심히 가세요. 현관을 나서는 척하다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은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죠.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있었어요. 은정아, 진짜 부럽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집을. 그러게 시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이런 걸 다 주셨어. 은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주신 거야. 이제 이 집은 완전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무 좋지 않니? 근데 시어머님은 어디 사셔? 아, 옛날 살던 그 옷 쓰던 집 근처. 이제 여기 오실 일은 없을 것 같아. 다들 알지? 시어머님들 오면 얼마나 불편한지. 친구들이 깔깔 웃는 소리가 제 귀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그래도 은정아, 시어머님이 이런 큰 선물을 주셨는데. 친정어머님이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시자 은정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엄마도 참. 어차피 저희 줄 거 좀 일찍 받은 거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재가 들어왔어요. 어머, 자기야.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어머니? 윤재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은정이를 힐끔거렸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오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 말이 방아쇠가 됐나 봐요. 그래, 윤재야. 너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생각이었는데.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뚝 멎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마침 잘 됐다. 은정아, 내가 선물 하나 더 줄게. 네? 어머님, 무슨? 서류를 은정이 앞에 내밀었어요. 너. 아까 이 집이 법적으로 내 거라고 했지. 은정이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간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죠. 응, 맞아. 내 말대로 법적인 게 중요하지. 자, 한번 읽어볼래? 은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증여 계약 취소? 어머님, 이게 무슨? 너가 이 집을 증여받고 태도가 바뀐 것처럼 나도 태도 좀 바꿔야겠다. 윤재가 다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제가 은정이의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어머님은 당황한 듯 서 계시고 어머님, 노망 나셨나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사돈 어른. 안사돈이 당황한 듯 앞으로 나서셨어요. 우리 은정이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 타일러서. 아니에요, 사돈어른. 은정이는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그러니 이제 편하게 살아. 대신 이 집에서는 못 살게 됐지만 그때 윤재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좀 봐주세요. 저희가 일어나라, 윤재야. 저번에는 은정이가 빈 그릇을 가져다 놓고 식사하라더구나. 이런 수모를 겪고도 내가 여지껏 너 하나만 보고 참아왔어? 나는 며느리가 나에게 홀대하는 것보다 이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아들이 더 실망스럽구나. 주변이 술렁였어요. 은정이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님 밥도 안 차려드렸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어머니, 윤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아들아, 이제 됐다. 그동안 내 등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앞을 보고 살아야겠어? 은정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님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사돈어른, 이제 집들이는 여기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 달 후에는 이사 나가야 할 테니까요. 한 달이요? 은정이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한 달. 내가 너희보다는 자비로운가 보네. 만약 여기서 더 살고 싶으면 월세 내고 살거라. 어머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은정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했어요.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묻니? 그날 밤 말이야. 배고픈 시어머니 앞에 빈 그릇 내밀면서 너희는 내 마음은 생각했니? 은정이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죠. 그때 윤재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윤재야, 일어나렴.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너무 널 응석바디로 키웠나 봐. 은정이의 친구들은 이미 다 돌아간 뒤였어요.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어머님, 은정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불렀어요. 이제 그만하자. 난 이만 가볼게. 아, 그리고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은정아, 너가 나한테 한 행동을 천천히 곱씹어 보길 바랄게.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은정이의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집 순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어디야? 점심 먹으러 온다며. 언니, 미안해요.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이제 다 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그날 저녁 순자 씨네 집에서 오랜만에 소주를 한잔했어요. 자세한 얘기 좀 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달라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빈 그릇 이야기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세상에.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어.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언니, 이상하죠? 이제는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요. 술잔을 기울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재였죠. 어머니, 저희 정말 나가야 하나요? 그래, 나가야지. 아니면 월세 내던가 둘 중 하나만 해라. 어머니, 제발요. 윤재야, 이제 그만하자. 피곤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 울리더군요. 이번엔 은정이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영희야, 너 정말 달라졌다. 순자 씨가 놀란 듯 절 바라봤어요. 그런가 봐요, 언니. 이제야 내가 보여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지금까지 내 자신은 하나도 못 챙겼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윤재, 은정이, 심지어 안사돈까지.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일주일 뒤 은정이가 옥수선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강의를 봐서라도. 은정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새 집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 집은 원래 없던 거라고. 그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래, 잘 생각해봐. 넌 이제 다른 집을 구하면 되지만 난 내 마음에 생긴 빈자리는 어떻게 채우냐? 어머님, 은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이제 그만 가봐.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제가 재봉틀 앞에 앉자 은정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윤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 전세로 작은 빌라를 구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근데 어머니, 정말 이대로 윤재야,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를 냈어요. 내가 기억하니? 내가 어릴 때 몸이 아파서 끙끙 앓던 날, 난 옷수선을 하다가도 새벽에 약을 사러 뛰어갔었어. 그땐 정말 내 새끼 아프단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 윤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 내 아내가 나한테 구박하고 모질게 대할 때, 넌 그저 옆에서 묵묵히 있었지.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듣지 못했나 보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자식한테 홀대받는 그 고통은 돌이킬 수 없어. 윤재가 흐느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그냥 살아라? 내 아내랑 내 새끼랑? 잘 살아? 다만 이제는 내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구나. 너희한테 휘둘리지 않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윤재의 어깨를 잡았어요. 일어나렴. 이제 그만 가봐.
그때 며느리도 헐레벌떡 뒤늦게 찾아왔어요. 어머님, 강희도 자꾸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강희 보고 싶다고? 너희 때문이 아니고. 아니에요. 정말 강희가. 은정아, 이제 와서 그러지 마. 너희가 날 얼마나 서럽게 했는지 알아? 내 피부치, 내 손주 앞에서까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 기억은 평생 가슴에 멍으로 남을 거야. 어머님. 그때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맞아. 내 욕심이 너무 컸던 거지? 내 아들도, 내 집도 다 내 거로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은정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아기를 다 하고 나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래도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그날 저녁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안사돈을 마주쳤어요. 사돈, 친정어머님이 조심스레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은정이가 많이 잘못했어요. 제가 딸 교육을 잘못한 탓이에요. 아니에요. 은정이 잘못만은 아니죠. 제 아들도 저도 다들 잘못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혹시 마음을 돌리실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사돈어른,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들 인생에 매달리지 않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서는데 안사돈 다시 부르셨어요. 우리 강희는 친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대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제가 평생을 바느질하면서 살았잖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한 번 찢어진 옷은 아무리 잘 꿰매도 흔적이 남는다는 거.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계속 걸었죠. 그래요. 너무 쌓아두시지 마시고 손주를 봐서라도 잘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안사돈이랑 헤어지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가 좋은 걸까? 아니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할까?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윤재가 첫걸음말을 떼던 날, 은정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던 날, 강희가 태어나던 날. 그리고 그 서러웠던 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식이라고, 손주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좋을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자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을지 여러분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어머님은 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시면서 손이 트고 몸이 아파도 절대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당신들은 강서방 진정하게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제 와서요? 그동안 어머님 얼마나 외롭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장모님에게 잘해드린 건 제 엄마도 똑같이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해서예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대형 빌딩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남들은 보잘것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이 빌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저희 일이니까요. 올해로 70이 된 제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빌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만큼이나 제 마음도 무거워요. 2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윤호만큼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하루하루를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빌딩을 청소하고 주말에는 식당 일까지 했죠. 손이 트고 몸이 아파도 아들 윤호의 등록금을 생각하면 쉴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윤호는 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공부도 잘했고 의대에 들어가서는 장학금까지 받았죠.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밤늦게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던 게 기억나요. 여보, 우리 윤호가 해냈어요. 당신 소원대로 의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윤호가 의대 4학년 때 수민이라는 여학생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윤호가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약속하고 사돈댁을 처음 뵙던 날, 제 가슴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의사 집안 자제인 줄 알았더니 청소부 아들이었나요? 안사돈의 그 말이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윤호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윤호는 의사가 되어 압구정의 피부과를 개원했고 수민이와 결혼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사돈댁에 무시하는 눈빛과 말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청소 일은 그만하시는 게 어떠세요? 윤호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어느 날 불쑥 던진 이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해온 일이 남들 눈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새 눈물을 흘렸죠. 그래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 일을 그만두면 아들에게 괜히 부담 줄까봐 걱정이 됐었나 봐요. 제가 청소하는 이 빌딩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윤호를 키워온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의 고단함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아들 윤호가 점점 저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자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게 됐죠. 며느리가 윤호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마치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 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특별히 아들을 만나고 싶은 날 이어서 약속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된장국도 끓여두고 윤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도 준비했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님, 오늘은 윤호 씨가 중요한 환자 예약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찾아뵌대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 가네요. 식탁 위에는 제가 끓인 된장국이 식어가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이 작은 집은 그저 적막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려 봅니다. 여보, 우리 윤호. 이제는 저를 부끄러워하나 봐요.
그렇게 속상함으로 잠든 다음 날 저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으로 향했어요. 제 아들이 개원한 병원 근처 건물이라 가끔씩은 아들 내외도 마주친답니다. 2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청소하다 보니 이제는 이 빌딩이 제 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는데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워요. 어머,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박 씨가 다가와 커피를 건넸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좀 쉬셔야지.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일이 있어야 산다는 게 실감나지. 빈둥거리면 늙어. 아드님이 의사시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쉬실 만도 한데.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윤호는 효자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일하는 걸 그만두라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같이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힘들게 되었죠. 며느리 수민이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일정을 착각을 했었나 봐요. 수민이가 어제 저녁에 보낸 문자예요. 제가 뭘 잘못 봤다는 걸까요? 알고 보니 그건 아들 윤호가 사돈어른과 골프 치러 간 날이었어요. 제게 며느리는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바쁘다. 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가족 행사에는 제가 껴본 적이 없어서요. 마치 남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어머님, 윤호 오빠가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다네요. 죄송해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병원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매번 이런 핑계를 대는 수민이. 그런데 얼마 전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그러더군요. 어머님, 지난주에 아들분 가족들 다 같이 식사하는 거 봤어요. 사돈분들이랑 외식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쿵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윤호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수민이가 어머님께서 피곤하시다고 해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이해하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윤호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어요. 예전에 그 순수하고 다정한 목소리. 여보세요, 어머님? 죄송한데 윤호 오빠가 지금 회의 중이라. 어김없이 끼어드는 수민이의 목소리에 저는 또 한숨을 삼켰어요. 엊그제는 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손주 유치원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본 광경인데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반가워서 다가가려는데 며느리 수민이가 얼른 손주를 안고 차에 태우더군요. 어머님, 여기서 뵈니 깜짝 놀랐어요. 혹시 청소 일 끝나고 가시는 길이세요? 며느리 말투에 묻어있는 경멸감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날 저녁 윤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수민이가 말하길. 어머님께서 유치원에 찾아오시면 애들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애들한테 창피할까봐. 어머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주말에 꼭. 그때 또 며느리가 전화를 가로챘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끼리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요. 다시 전화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교묘하게 저와 윤호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죠. 윤호가 저를 만나려 할 때마다
뭔가 일이 생겼다며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연락하면 윤호 오빠가 너무 바빠서 라며 먼저 전화를 받고 어제는 빌딩 로비에서 청소하다가 우연히 윤호를 마주쳤어요. 반가워서 손을 들었는데 수민이가 얼른 윤호의 팔을 잡아 끌더군요. 여보, 빨리 가요. 어머님은 지금 일하시는 중이잖아요. 그 순간 윤호의 눈빛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마치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처럼. 저는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이 들었죠.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와 보니 윤호한테 문자가 와 있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 뵀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다음에는 꼭. 뒤이어 며느리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윤호 오빠가 피곤해서 일찍 주무셨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네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는 자꾸 먹구름이 끼어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생일날 사건은 벌어졌죠. 저는 생일을 그렇게 챙기는 편은 아니어서 평소 같았으면 이미 청소 도구를 들고 빌딩으로 향했을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반차를 냈어요. 오늘 생신이시라면서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푹 쉬다 오세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고 돌아와 윤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었어요. 도라지 무침을 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윤호가 중학생이었을 때였죠.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친구들이 급식보다 엄마가 싸주시는 도시락이 100배 더 맛있대. 정말? 근데 엄마가 아침 일찍 청소하러 가야 해서 도시락이 차가워질 텐데. 괜찮아요. 차가워도 우리 엄마가 만든 반찬이 최고예요. 어제는 민수가 자기네 가정부가 만든 도시락이랑 바꿔 먹자고 했는데 전 절대 안 바꾼다고 했죠. 그때 윤호의 그 해맑은 미소가 아직도 선명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순수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게.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윤호랑 오늘 시간 되니? 나 생일인데 같이 식사나 하지 않을래? 내가 미역국도 끓여놓고. 며느리 수민이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윤호 씨도 오늘 너무 바쁘시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점심이라도. 어머니, 안 된다 했잖아요. 저도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만 얘기하시고 다음에 시간 될 때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반찬들이 왠지 허전해 보이네요. 그때 옆집 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정자 씨, 생일 축하해. 내가 떡 좀 사왔어. 어휴, 뭘 이런 걸 다 고마워라. 아들네는 언제 와? 오늘은 다들 바쁘대. 김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자 씨. 내가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까 마트 갔다가 며느리랑 사돈 봤어. 하남 스타필드 간다고 막 신나하던데.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정자 씨, 괜찮아? 아이고.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현관문을 닫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난 추석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시댁 차례를 먼저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돈댁에서 먼저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때 윤호는 수민이의 말만 믿고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하셔서. 라고 했었죠.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갈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죠.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윤호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윤호야, 고마워. 수민이가 그러는데. 어머님께서 오늘은 혼자 조용히 보내고 싶으시다고. 저희랑 같이 생신 보내는 게 싫으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네? 수민이가 그러던데요? 어머님께서 생신날은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윤호야. 엄마가 아까 수민이한테 전화했어. 같이 밥 먹자고. 그랬더니 바쁘다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윤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아니. 괜찮아. 괜히 바쁜데. 엄마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문을 열자 윤호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굳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네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윤호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말없이 앞만 보고 운전하는 아들의 옆얼굴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윤호야, 괜찮아.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괜히 싸우지 말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더 이상 이래선 안 되겠어요. 아들 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윤호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오빠? 나 지금 일하고 있지. 정말? 우리 집 아니야? 응. 왜 그러는데? 알았어. 금방 가볼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윤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현관문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윤호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죠. 수민이와 사돈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어요. 오빠? 벌써 퇴근했어? 수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퇴근이 아니라 어머님 모시러 다녀오는 길이야. 네? 어머님. 사돈이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돈.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윤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바쁘다면서? 일하는 중 일하고 했잖아? 그게, 오빠, 갑자기 시간이 나서. 시간이 났다고? 어머님 생신에는 바쁘다더니 쇼핑할 시간은 있었네? 사돈이 끼어들었어요. 강서방 왜 이렇게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어? 잠깐 쇼핑 좀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수민이도 좀 쉬어야지. 장모님, 제 어머니 생신날 거짓말까지 하면서 쇼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다는 생각 안 드시나 봐요? 그게, 어머님은 원래 생신 때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려 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도 아직도 거짓말이야?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하셨잖아. 장모님 생신 때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도 챙겨드리고 하자더니 우리 엄마한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진정 좀 해봐.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윤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해.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모든 거짓말들 전부 다? 수민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사실, 시어머님이 청소부라 체면이 안 서잖아요. 뭐라고? 그동안 일부러 연락 못 드린 것도, 약속 있다고 한 것도, 다 엄마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가 꾸며낸 거야? 윤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어.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안사돈이 또다시 나섰어요. 강서방, 내 체면도 좀 생각해줘야지. 강서방이 의사인데 어머님이 청소부시면 우리 체면이 안 서잖아. 체면이요? 윤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어머님은 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시면서 손이 트고 몸이 아파도 절대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당신들은 강서방 진정하게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제 와서요? 그동안 어머님 얼마나 외롭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장모님에게 잘해드린 건 제 엄마도 똑같이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해서예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도 못 하시게 했죠? 찾아오시면 마치 원치 않는 손님처럼 대했죠? 제가 다 봤어요. 우리 엄마 오실 때마다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이제야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네요. 수민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이제는 정말 늦었어. 너가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를 존중한다면, 우리 엄마도 존중해줬어야 해. 윤호가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장모님 기억나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처음 만났을 때 의사댁 자제인 줄 알았더니 청소부 아들이었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는 제가 참았어요. 제가 잘해드리면 사이가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어리석었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만 갈라서죠.
이혼하죠? 뭐라고? 강서방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사돈이 놀라서 외쳤어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이혼이요?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무시한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한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안 돼요. 우리 수민이가. 장모님, 아시죠? 제가 이제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라는 거. 연예인들도 줄 서서 기다리는 의사라는 거. 사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든 게 바로 청소부 어머님이세요?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청소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를 만든 거예요. 여보. 제발. 수민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윤호는 단호했어요. 당장 짐 싸? 오늘부터 난 이 집에서 나가서 어머니랑 살 거야. 오빠. 왜 이래? 이러지 마. 수민이는 실신 직전이었죠.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한 행동들. 내가 다 봤어. 어머님 오실 때마다 바쁘다고 하고, 손주들 못 보게 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지.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고 살게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죠. 당신. 아니, 강서방. 이럴 순 없어. 우리 딸이. 사돈이 발버둥 쳤지만 윤호는 이미 결심한 듯했어요. 저 말고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동안 어머님께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윤호는 수민이와 별거를 했고 사돈댁은 더 이상 저희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사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그 도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별거한 지 한 달이 지나 사돈과 며느리 수민이가 다시 아들을 보러 찾아왔죠. 윤호 씨.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어. 어머님, 우리 가시죠. 그때 수민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일어나라.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질 게 없다. 윤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어머님한테 한 거짓말. 기억나? 지난 명절에 어머님 혼자 두고 제주도 간 거. 손주들 유치원 참관 수업 때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사돈 어머님만 부른 거.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윤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이혼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이혼이요?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사돈이 당황해서 외쳤어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강서방. 우리 수민이가. 앞으로 어떻게? 걱정 마세요. 위자료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대신 앞으로 어머님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윤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돈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청소부의 아들. 이제는 당신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님 덕분이라는 걸. 그날 저녁
윤호는 저를 제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찾아뵐게요. 내일은 제가 새 집 구하러 다니려고 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아파트로요. 아니야. 윤호야, 그럴 필요 없어.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동안 못 해드린 것들,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해드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사돈댁은 급히 병원을 찾아왔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저지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원장님 지시로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원장 장모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니십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돈댁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그토록 대단하다고 자랑하던 사위를 이제는 영영 잃어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호는 새 아파트를 구해 제가 들어가게 했죠.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윤호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동안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파요.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윤호가 제 낡은 청소도구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를 위해 일하셨어요. 윤호야, 울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너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단다. 전 청소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달라졌죠. 윤호가 인수한 빌딩의 관리팀장이 된 거예요.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사돈댁과 수민이가 저를 마주친 거예요. 어머님, 수민이는 얼굴이 하얘져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사돈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전 당당하게 앞을 보며 지나갔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말이 들렸죠. 저분이 원장님 어머니세요? 이제 이 빌딩 관리 팀장이시래요?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에 사돈댁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윤호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러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도라지 무침 냄새가 나네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거. 이따가 퇴근하고 올게요. 오늘은 손주들도 데려올 거예요. 손주들이 찾아오면 집안이 떠들썩해져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맨날 올 거예요.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래요. 그런 손주들의 말을 들으면 눈시울이 붉어져요. 예전에는 몰래 만나야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며칠 전에는 마트에서 또 한 번 사돈을 마주쳤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어머님.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전 그저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용서하기 힘들었거든요. 윤호는 요즘 부쩍 바빠졌어요. 병원은 더 잘 되고 있었죠. 그래도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요. 어머니,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전윤호의 손을 꼭 잡아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어머님이 청소하시면서 번 돈으로 저를 공부시켜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얼마 전에는 수민이가 길에서 절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죠. 윤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행복하시죠? 그래. 이제는 진짜 행복해? 너도 그만 색시 얻어서 새 출발해야지. 늙은 어미만 모시지 말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요. 당당하게 걸어 다니죠. 청소부였던 제가 아들을 훌륭한 의사로 키웠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 누구도 이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해요.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하고요. 윤호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집에서 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답니다.